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이번에 지금 X 프로젝트가 시즌 1에서 하려고 하는 엑셀과 이제 DB를 활용해서 이제 주 단위 캘린더 만들기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럼 그 주 단위 캘린더를 만들려고 했던 근본 그 실제 현업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길래 이런 주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중견기업의 이제 SCM 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제가 참가를 했는데, 그 SCM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흔히들 이제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데, 기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수요를 예측해서 제조를 거치고 각종 품질 평가를 해서 운송을 해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최종 델리버리까지 하고, 뭐 나중에는 그 궁극적으로는 그 물건의 값을 회수하는 과정의 일련의 그 기업 입장에서 뭐 전사적인 기업 활동의 프로세스를 다 망라하는, 그러니까 이제 물동이 중심이 된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무게 중심을 영업에다 두면 뭐 영업 중심, 생산에도 뭐 생산 중심의 스케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업 전반의 어떤 그 미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업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게 되면은, 기업이 주로 이제 하는 그 활동의 가장 큰 SCM의 큰 그 액티비티 중에 하나가 SNOP라는 걸 합니다. Sales and Operation의 약어인데요. 그 SNOP를 대부분 그 기업에 따라서 이제 다루고 기업의 그 만든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한데, 통상 뭐 1주에서 한 15주 정도를 그 마스터 플랜 기간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년이 뭐 통상 한 52주 정도 되죠. 52주 정도에서 한 15주 정도를 하면은 한 3개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은 1월에 첫째 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5째, 5번째 주가 1월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6째부터 9째 주가 이제 2월, 3월이 이제 14주가 이제 3월의 마지막 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4월의 첫째 주 정도 되면 한 15주 정도의 기간을, 15주 정도의 이제 기간을 가지고, 이 만일에 그 첫 번째 주에 SNOP 회의를 이렇게 한다면, 이 회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에 15째 주까지, 만일에 1월에 두 번째 주에서 SNOP 회의를 한다면은 두 번째 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에 16째 주까지를 이렇게 15주 단위로 이걸 롤링한다고 그런다. 롤링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이 SNOP 회의에서 하는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 이 15주에 관련된 포캐스팅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예측이 뭐겠습니까? 주로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예측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또 무슨 예측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는 생산 계획은 프로덕션 플랜이라고 하죠. 생산 계획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건지 하는 것을 이 15주짜리 그 포캐스팅과 생산 계획을 일단 예측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 SNOP 회의라는 그 회의의 주된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그 디맨드 플랜이라 갖고 이제 수요 계획이 나오겠죠. 수요 계획을 만일에 이 16주에 대한 수요 계획을, 15주에 대한 수요 계획을 우리가 이걸 오퍼레이셔널 포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셔널 포캐스트. 이게 이제 한 15주에서 16주 정도를 예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공급 서플라이 플랜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덕션 플랜이라는 것을 이제 16주 정도, 15주에서 16주 정도를 하겠죠. 이게 프로덕션 플랜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전체적인 그 포캐스팅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한 4주에서 5주 정도를 쪼개는
이 정도의 상세 스케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ERP 레벨에서 보면 이제 플랜드 오더라고 그러죠. 계획 오더가 이제 한 4주 정도를 할 거고, 얘를 좀 더 상세하게 한다면 물론 여기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스케줄링을 하겠죠. 스케줄링이라고 하죠. 이 스케줄링을 한 이 데이터를 실제 생산 현장에다 내려보내서 생산 현장이 어떤 제조 활동을 하는 어떤 매니팩처링 어떤 오더, 이걸 우리는 ERP에서는 뭐 프로덕션 오더, 물론 이 오더 기준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어떤 이 가용성 가능한 범위 내에, 이 가용성이 가능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조 활동을 하는 스케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 4주 범위에 있는 이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은 실질적으로 15주 단위로 롤링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변경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용성 점검이 끝난 확정적인 데이터라는 뜻인데, 이런 단위를 우리가 계속 롤링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갈 때, 우리가 롤링 한다고 그러는데, 이 롤링은 주 단위로 한다는 겁니다. 주 단위로. 그래서 실제 여기서 하는 15주 이 플랜을 짜는 이 MPS 레벨의 마스터 플래닝 개념에 15주가 있고, 이 가장 가까운 이제 실제 생산 현장에서 해야 될 이 4주짜리 계획이 있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팩토리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 단위 캘린더를 만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팩토리 플랜이라는 형태를 만들기 위한 건데, 우리가 앞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그림이 아마 이런 형태의 캘린더가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차가 나오고, 이 주차가 실제 뭐 4주든지 5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실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이 반복이 되고, 실제 쉬는 휴일, 공장이 도는 이 휴일하는 시간, 만일에 공장이 어떤 여름 같으면은 뭐 전체가 여름 휴가를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름 휴가가 이렇게 쉬는 휴가로 이렇게 여름 휴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가동이 불가능한 이런 캘린더가 주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 캘린더에서 보여주는 가장 주된 이유가 어떤 제품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오더 1번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제조 현장을 캐파를 소유를 했다면, 그 다음 공정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공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를 이런 형태로 우리는 간트 차트라고 합니다. 간트 차트 형태로 화면에 어떤 가시성이 보여지면서 쉽게 요일과 쉬는 날짜에 공장의 어떤 캐파가 비교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이런 형태로 또 생산의 진척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캘린더를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눈으로 보이는 그래픽화라는 이 비지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이 엑셀이라는 화면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엑셀을 우리가 화면 레이어로 쓰고, 거기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가독성이나 어떤 통합성, 그다음 유연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에피소드를 진행해 가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주 단위의 캘린더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제조 현장이나 기업체에서는 왜 이런 주 단위의 개념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참고로 일단 15주나 우리 ISO 기준의 주 단위 개념을 설명하기 앞서
우리가 이 구글 캘린더를 보면 구글 캘린더가 기준이 iOS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2003년에 1월 1일이 여기가 전주에 전년도에 52주에 속하고 그다음에 2일부터가 첫 주자가 시작되는 이런 개념, 왜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지. 그래서 실제 2023년은 52주차까지가 돼 있고요. 다른 주차를 보면은 자 보세요. 2026년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 31일 이상한 게 53주가 있습니다. 53주가. 그러니까 그 모든 주차가 한 1년에 52주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경우에 따른 53주차도 있고요. 실은 어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54주차가 발생하는 연도도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라는 개념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통일된 개념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어차피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 주차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실제 그 주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 국제 표준이 어떻게 되고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주차 단위를 나누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SCM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